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그림을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건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그 일반적인 흐름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틀에서 보면 오늘 같은 흐름은 시간을 벌고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딱히 체감이 좋고 그런 건 없었지만 내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장세였고, 요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그래서 11월에 미국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다소 회복을 하면서 내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 요 고점을 다시 회복하고 하반기에는 랠리를 펼치는 요런 그림을 아직 그려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되는 건 지금 두산중공업이 움직였다는 부분하고 조선주들이 준동하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수주 증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꽤 설득력 있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주도주가 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거, 거기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1천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은지 나쁜지 계속 줄타기를 하는 상황인데, 코스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쓴다라는 거.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뭐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 IT하고 자동차가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시원하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준동할 가능성도 낮고 IT 자동차를 빼면 코스닥에서 고작 20%인데 뭘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코스닥은 딱히 없다. 뭐 대선 테마나 대북 테마 같은 건 실체가 없는 거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선방하는 거 역시 뭐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내리지만 않아도 감사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나쁜 상태고, 그 정해진 길보다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기다리던 대세 상승장도 빨리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생기는 데 반해서 가상화폐는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이미 유명해진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장 폐지가 안 되니까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이걸 다뤄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결국 종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다하거나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보다는 주식하고 아예 별개로 보고 그 괜히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 관심 갖다 보면 끝에 시세 가장 셀 때 들어가니까 끝까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흡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적인 유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가상화폐가 좋으면. 가상화폐가 나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가상화폐부터 줄어든 다음에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다소 괜찮은 완충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가상화폐가 구조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뤄서, 지금 당장은 보면 거래 여건도 훨씬 좋고 거래세도 없고 24시간 거래되고 변동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훨씬 거래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타 수요가 옮겨가는 과정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빠지면서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주식보다는 가상화폐가 나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뺏기고 나서 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괜히 관심 보이다 끝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목이 아니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댓글 확인에 앞서 가지고 제가 신원에 대해서 딱히 잘 알아보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테마에 엮여 있는데, 그 부분을 몰라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또 개처럼 물어뜯어 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 댓글 확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에 일정이 좀 많아 가지고 미리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기업 탐방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고,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회사는 아니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오늘 여기 갔다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굉장히 좀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직원분한테 이 계산을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너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같으면 요런 판이 있으면,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있으면 요거 눌러 가지고 영수증 받을래 안 받을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찍어 가지고 그게 이게 끝인데, 거기 거기는 요거 눌러서 요거 넘어가서 영수증을 출력을 하면 지지지지직 하고 영수증이 나온다까지 이 소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예, 그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지역적으로도 특징이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주말에 일정도 있고 또 오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겪어보니까 전라북도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 비유도 잘 하시고 설명도 아주 세세하게 하시고 서비스업에 잘 맞는, 그런 분들 같고, 전라남도 쪽은 뭔가 억양만 들어도 되게 재밌는, 예. 그리고 이 경상도 쪽은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조업 쪽에 이게 묵묵히 이제 자기 일 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서비스 쪽으로는 조금 아니지 않나. 뭔가 적극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조업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하는 건 또 경상도 쪽이 또 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의 지역별의 어떤 특색이 있는 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오늘 그 영수증 소리까지 묘사하면서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또 새삼 또 재밌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대창 솔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글쎄 그 전에 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기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댓글 확인 끝났는데 제가 두 개인가는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론 그것도 모르고 하냐 당연히 그런 말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딴 것도 모르고 뭐 주식 한다고 음, 이런 거랑 잘 모르고 계셨네요 하는 건 의미는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전달을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경험적으로 한번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분들은 계속 삐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채널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분들은 쓰고 싶은 거 쓰고 저는 안 보이고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게 두 분인가 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제가 뭐 딱히 삭제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혹시 글을 썼는데 글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게 이 유튜브 자체에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뭐 혹시 글이 없어졌다 하면 오해는 미리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 지우는 게 아니라 채널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건 맞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몰랐는데 왜 몰랐냐라고 하면 이 대북 테마에 대해서 사실 이 선거 테마도 실체가 없는 거긴 한데 이 대북 테마만큼 어이가 없는 테마도 없는 예, 그런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뭐 종전 선언을 한다 이런 걸로 이제 지금 바람이 있는 모양인데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분분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북한은 조선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시대하고. 근데 우리 역사가 조선시대를 많이 미화를 했기 때문에 조선하고 똑같은 게 뭐가 어때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후진적인 정치 제도가 있었냐. 뭐 정말로 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뭐 하나 예를 들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린다. 이것부터가 역사적으로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다. 뭐 전쟁해서 다른 민족을 노예로 잡아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시스템 이것도 되게 이상한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다 노예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양 주민들만 제외하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왕을 위한 것이었고 왕 외에는 모두 왕을 위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고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 조선시대 왕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경제 논리나 뭐 예측 가능, 불가능 이런 게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측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근데 이딴 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아픈 겁니다. 대북 테마에 걸려서 올라갔다. 물론 뭐 가치 투자를 하는데 내 종목에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뭐 대북 테마가 불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긴 한데 대북 테마 때문에 뭔가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을 안 두기로 했습니다. 요 대북 테마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글을 썼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 북한이 개방을 했을 때 요 무안공항이라든지 국내에 안 쓰는 공항들이 지금은 이제 이게 작으니까 그런데 요런 식으로 이제 국내 노선이 아주 잘 생기게 되니까 이 국내 항공에서 어떤 활성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관련 산업을
정리해서 또 글을 올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걸 알면 알수록 도저히 저기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체제다. 왜? 조선하고 똑같으니까. 조선이 그대로 갔으면 자체적으로 개화를 하고 뭐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왕이라는 존재가 왕 한 명만을 위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테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안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원이 대북 테마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실수 한 번 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찌나 물어뜯던지 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신원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딱히 전환사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거로는 음. 작년에 발행했던 거? 네, 작년에 발행했던 거. 계속 그동안 신원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오고 있었는데, 뭐, 근데 관련된 공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아마 이게 뭐,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거 전에, 아니, 이게 종목이 다른 종목인가? 이 신원만 나오면, 네, 신원만 나오면 제가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행 작년 9월 달에 발행을 했고 전환 청구 기간이 9월 8일부터고 액면가 500원까지 리픽싱이고 전환사채 자체는 굉장히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쪽이 유리하게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추가 상장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게 작년 9월 달에 발행을 했고 중간 리픽싱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3배 정도 수익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장 이슈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시에는 없습니다. 공시에는 없고 뭐 특별한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루트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시 내용으로는 없고 공시에 없으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전환할래라고 해서 내일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14일이 걸리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뭐 딱히 추가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려가 반영이 되는 건 맞는데, 어,
예. 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겠지만 뭐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겠지만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게 당장 내일 뭐 물량이 쏟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 물량을 잘 털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쏟아질지, 현 상황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인 어떤 부양 없이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한데, 전환 청구권 행사 자체가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나올 때 뭔가 호재가 터져서 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글쎄, 전환 청구 관련해서 추가 상장 관련해서 뭐 딱히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황상 하겠지만 당장은 없고, 만약에 신청한다 해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 솔루션. 네, 대창 솔루션은 한번 시세가 났고 그리고 나서 잠깐 주춤한 상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아주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쓰이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재무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이것도 이제 그 이 자회사로 있는 이런 이런 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이제. 네, 대창 솔루션. 아, 크리오스. 예, 크리오스 상장 추진한다고 그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크리오스 상장 관련해서 뭐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좋을 겁니다. 근데 당장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현금 유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하면 핵 폐기물은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은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매출이고, 그리고 기존의 조선 기자재 쪽 이거는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된 소재도 좋아지고 핵 폐기물 저장 시설도 당연히 좋아지고, 뭐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또 좋아질 것만 남았습니다. 좋아질 것만 남고 다 좋은데, 이게 자금 조달을 하는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주가가 달리지 못하는 것 같고, 크리오스 상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좀 탄력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주가는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경향인데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큰 틀에서 이제 추세가 꺾인 상태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좋을 때는 올해 초까지였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나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이 현 주가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6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만큼 삼성전기의 어떤 이익 창출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내렸는데 요 실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삼성전기가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가격이 나쁘지 않지만 보통 적정한 수준의 가치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또 내려가면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6만 원 정도가 적정가긴 한데 최근의 실적이. 근데 과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최악의 경우로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기가 한 8만 원? 정말 최악으로 보면 8만 원이고. 그러면 대략 선을 잡아서 한 12만 원까지 이런 약세 구간이 가치 대비해서 약세 구간이 존재한다 하면 한 12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고 해당 가격에 가까워지면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유하신 상태라면 일단 좋은 시절은 끝났기 때문에 반등 줄 때 나오는 걸로 한 17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거긴 넘어서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선반영했고 그리고 더 좋아질 부분이 이제 많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종목 중에서 뭔가 약간 이거는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은 제가 글을 썼는데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두산중공업이 보시면 2,200원까지 내려갔다가 32,000원을 받습니다.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더 먹을 게 있겠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사서 뭐 얼마나 먹겠냐. 옛날에는 되게 비쌌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괜찮은데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과거 15만 원일 때 두산중공업의 주식 수랑 지금이랑 뭐 거의 한 3배 정도 될 거니까. 그럼 잘 올라봤자 이제 5, 6만 원 정도까지. 이것도 뭐 정말 후하게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조금 한계치를 낮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고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로 보더라도 요 시세에서 깨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32,000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탈원전 정책이란 게 너무 강렬하고 지금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60% 정도의 국민들은 적절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고 그럼 정권이 바뀌면 교정 또는 수정 또는 심하면 폐지가 될 것이다. 이랬을 때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받았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두산중공업이니까 그런 공감대가 요 주식수 5억 주 가까이 되는 이 주식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5억 주까지는 안 되고 한 4억 몇천, 2억 4억 2,800만 주? 아무튼 어마어마한 주식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 공감대가 강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주가 상승도 나오는구나. 예, 요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현대미포조선을 아주 좋게 보는 게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종목들하고 달리 유상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없었는데 조선업이 살아난다라고 보면 뭐 요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대미포조선이 살아난다면, 조선업이 호황으로 돌아선다면, 호황으로 돌아설 만한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게 이제 투기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뜨면 실수요도 증가하고, 당연히 운반 수요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 발주가 늘어나게 되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저장 시설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리고 운반선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또 저렴하게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쌀 때 그 원유 수송선에 대한 발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바다에 띄워놓으려고 거기 담아놨다가,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어나고, 특히 LNG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주가 긍정적인데, 그 중에서 유상증자를 한 번도 안 한 게 현대미포조선이더라. 그래서 오늘 반응 같은 경우는 그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하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분위기를 지필 때 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고 봅니다. 11%는 올라서 과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한국 조선 해양도 뭐 비록 이제 지주사 성격을 가지게 돼서 뭐 다소 매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산하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이 내년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 하면 4개의 조선사들을 거느리는 업체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조선주 ETF처럼 어떤 그런 성격을 지니게 돼서 조선주 전체가 좋아졌을 때 뭐 누구는 더 좋아지고 누구는 덜 좋아지고 이런 게 있겠지만, 얘는 균등하게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 수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주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싸니까 그때만큼 호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또 매물이 16만 원 갔다 왔으니까 매물이 쌓여 있어서 시원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조선업종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보유를 하고 길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성공해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살긴 살았는데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또 늘어났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좀 클 거라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약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거품이 있는 상태니까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대우조선해양도 피인수되고 나면 다소 나아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주식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고, 감자 뭐 또 거기서 다시 출자 전환 이렇게 하면서 기존 주주들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할 부분이 없고, 그래서 요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했을 때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금융주, 배당도 주고 금리 인상의 수요도 받고, 그리고 조선주, 발주가 늘어나고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고, 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또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요거는 워낙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좋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종목 손절하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 쉽지 않고, 내 종목 본전 찾을 때쯤에 얘네들 다 올라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급하다고 또 자르고 넘어가면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내리고 판 종목은 또 단기적으로 오르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리스크를 피하려면 나눠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개로 쪼개 가지고 조금 팔고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조금 사고, 요렇게 하는 게 속 편하고 뭐 화끈한 맛은 없지만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